그날 오후, 평소보다 훨씬 북적거리는 시장통이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상인들의 외침, 흥정하는 목소리들이 뒤섞여 전통 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가 온통 감싸고 있었다. 젓갈 가게에서는 시큼하고 매콤한 냄새가, 빵집에서는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가 풍겨나왔고, 길거리 음식점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람들은 저마다 물건을 사고 파느라 바빴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다. 그 북적이는 풍경 속에서 작고 왜소한 체구의 할머니가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낯선 이는 아니었다. 구부정한 허리, 어깨가 축 처진 낡은 옷, 그리고 잡다한 물건들이 가득 담긴 낡은 청가방은 이 시장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익숙한 모습이었다. 울퉁불퉁한 돌길을 걷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나이와 삶의 무게에 짓눌린 듯 무거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눈길 쫓아주지 않았다. 할머니를 힐끗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냉담했고, 심지어 짜증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과일 가게 근처에 서 있던 한 젊은 남자는 옆 친구에게 저 할머니는 맨날 저렇게 어슬렁거려. 분명히 또 돈이라도 얻어가려고 그러는 거겠지. 하고 속삭였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자존심을 짓밟은 칼날과 같았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다. 할머니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다. 몇 번이나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에 맞서야 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 밥 한 끼라도 먹을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애쓰는 이유가 있었다. 가벼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자 할머니의 어깨에 걸쳐있던 수건이 땅에 떨어졌다.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수건을 주우려 했지만 추위와 피로에 지친 손은 떨리기만 했다. 순간 어지럼증이 밀려들었고 할머니는 휘청거리더니 길 한가운데에 주저앉았다. 천 가방이 어깨에서 떨어지면서 안에 물건들이 쏟아졌다. 조금 남은 채소, 낡은 수첩 몇 권, 그리고 누렇게 바랜 신문 한 장이 흩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땅을 짚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몸을 일으키려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저 할머니 또 넘어졌네? 분명히 또 돈 달라고 쉬어하는 거지. 그 말들은 할머니의 상처투성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가 쓰러진 모습을 봤지만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볼 뿐. 하던 일을 계속하거나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할머니를 비웃기까지 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아이는 이 시장에서 늘 볼 수 있는 복권 판매 소년. 민준이었다. 겨우 10살이었지만 민준은 이미 삶의 고단함을 알고 있었다. 민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가 할머니를 붙잡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고 말했다. 민준은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여러분,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소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저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제 갈 길을 갔다. 마치 그 일은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소년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은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었지만
어린 소년의 힘으로는 노쇠한 할머니의 몸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할머니, 조금만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멀리서 한 젊은 남자가 자전거를 세우고 달려왔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진심과 따뜻함이 가득한 남자. 현우였다. 현우는 자전거에서 내려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우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고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다. 현우는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꼬마야. 여기서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할 테니 너는 하던 일을 계속하렴. 사람들은 그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구인데 저렇게 열심히지? 참 이상하네. 하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현우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할머니에게 집중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물 한 잔 드세요. 제가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현우의 말은 냉담하고 무관심한 시장 분위기를 녹이는 따뜻한 햇살 같았다. 할머니는 현우와 민준의 도움으로 시장 모퉁이에 있는 작은 가게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걱정이나 격려가 아닌 비판이었다. 한 여자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흔들며 옆 사람에게 저 할머니는 매일 시장에서 맴돌아. 이번에는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래. 하고 속삭였다. 그 말은 작았지만 할머니가 듣기에는 충분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현우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제가 할머니를 가게에 모셔다 드릴까요? 민주는 옆에 서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왜 아무도 할머니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 저 자리에 부모님이 쓰러져 계셨다면 그대로 모른 척 지나갔을 거예요. 하고 소리쳤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현우는 민준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화내지 마.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현우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말했다. 할머니, 물 한 잔 드세요. 제가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현우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시장 한쪽에 있는 작은 가게로 데려갔다. 사람들은 잠시 쉬어가며 음료수를 마시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무관심이 맴돌았다. 가게 주인인 중년 여성은 할머니를 보며 아유. 할머니가 너무 지저분하네. 여기 오래 앉아 있으면 손님들한테 안 좋을 텐데. 하고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다. 할머니가 방금 넘어져서 잠깐 쉬어야 해요. 할머니께 제가 드릴게요. 주인은 어쩔 수 없이 탁자에 물 한 잔을 놓아주었다. 현우는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가방에서 물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 물 좀 드세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잡았다.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이 글썽였다. 고마워. 정말 고맙구나. 평생 누가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적은 없었어. 그 말은 현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현우는 할머니를 보면서 그 힘든 삶을 살아온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홀대받을 수 있는지,
가슴속 깊이 슬픔이 밀려왔다. 현우는 뒤돌아섰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할머니에 대해 쑥덕거리고 있었다. 한 정육점 주인은 손으로 땀을 훔치면서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감성적이야. 그냥 할머니 하나 지나가는 거 도와주는 거 가지고 웬 호들갑인지. 하고 손님들에게 말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여자는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관심이라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지. 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 차갑고 냉정한 말들은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할머니는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눈빛과 태도를 통해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에게 할머니는 그저 가치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현우는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뒤돌아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왜 그렇게 할머니를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왜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없는 거죠? 현우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지만 곧 한 젊은 남자가 반박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우리는 각자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저 사람처럼 남한테 관심 기울일 여유 없다고요?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리쳤다. 도와주기 싫으면 악한 말이나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힘드니까. 하지만 청년들은 오히려 비웃었다. 저 꼬맹이 봐라. 진짜 웃긴다. 어른들이 안 도와주면 어쩔 건데.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민주는 다시 말하려 했지만 현우가 부드럽게 민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저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현우는 할머니를 부축하면서 근처 가게로 향했다. 가게는 시장 옆에 있었다. 사람들이 쉬어가며 간단하게 요기를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무관심은 여전했다. 가게 주인인 중년 여성은 할머니를 보며 저 할머니는 지저분하네. 여기 앉혀두면 다른 손님들한테 안 좋을 텐데. 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현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할머니가 방금 넘어져서 잠깐 쉬어야 해요. 제가 비용은 드릴게요. 가게 주인은 마지못해 탁자 위에 물 한 잔을 놓았다. 현우는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가방에서 물을 꺼내 건네주었다. 할머니, 물 좀 드세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잡고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을까요? 평생 이렇게 따뜻한 관심은 처음 받아봐요. 하고 말했다. 그 말에 현우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가슴속 깊이 슬픔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왜 이토록 연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온 할머니가 이렇게 홀대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현우가 다시 밖으로 나오자 시장 사람들이 여전히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 정육점 주인은 손으로 땀을 훔치면서 손님들에게 요즘 애들은 너무 감정적이야. 그냥 할머니 하나 도와주는 거 가지고 웬 호들갑인지. 하고 말하고 있었다. 다른 여자는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관심이라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지. 하고 덧붙였다. 그 모진 말들은 할머니의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다. 비록 할머니는 듣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태도와 눈빛만으로도 할머니는 자신이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그들의 눈에 그저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돌아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왜 그렇게 할머니를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없는 거죠? 현우의 말은 잠시 사람들을 멈칫하게 했지만 곧이어 한 남자가 반박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우리는 우리 삶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옆에 있던 민주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도와주기 싫으면 악한 말이나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힘드니까 하고 소리쳤다. 그때 한 무리의 남자들이 민준을 비웃었다. 저 꼬맹이 좀 봐, 어른들이 안 도와주면 어쩔 건데.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민준은 화를 내며 반박하려 했지만 현우는 민준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들과 논쟁하지 마, 민준아.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현우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가게 안은 시장처럼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무관심과 냉랭함이 감돌았다. 가게 주인은 여전히 할머니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현우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제가 가게에 모셔다 드릴까요? 민주는 현우를 보며 말했다. 왜 사람들은 할머니를 돕지 않는 거예요? 만약 저 자리에 부모님이 쓰러져 계셨다면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현우는 민준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민준아, 보렴. 한 사람이 멈춰 서자. 모든 것이 달라졌잖아. 친절은 전염성이 있어. 누군가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지. 현우의 말은 민준에게 긴 생각거리를 남겼다. 민준은 할머니를 바라보고 현우를 바라보면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존경과 연민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세 사람은 석양이 드리워진 길을 걸어갔다. 그들의 그림자는 울퉁불퉁한 돌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 줄기 희망이 시장의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현우는 할머니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걸음걸음마다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민주는 그 옆에서 따라 걸었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시장 사람들에 대한 불만과 실망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 거죠? 할머니가 쓰러졌는데도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아요. 현우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도 그들은 너무 바쁜 삶에 쫓기고 있는 걸 거야. 하지만 민준아, 봤지? 단 한 사람이라도 멈추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친절은 전염성이 있거든. 누군가 시작하면 그건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 민주는 현우의 말을 곱씹으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와 현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존경과 연민이 뒤섞인 기분이 그를 사로잡았다. 세 사람이 걷고 있는 길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는 울퉁불퉁한 돌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시장의 냉담함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현우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울퉁불퉁한 돌길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현우의 시선은 할머니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민주는 옆에서 걸으면서 여전히 시장 사람들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시장 분위기는 현우의 행동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무관심과 냉소에 뒤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다. 각자의 시선으로 지켜보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쑥덕거렸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저렇게 나서는 걸까? 혹시 관심받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그 말들은 작게 들렸지만 소년의 귀에는 너무나도 크게 들렸다. 왜 아무도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민주는 현우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저렇게 쌀쌀맞게 굴 수 있는 거죠? 현우는 걸음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모두가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런 이유로 실망하면 안 돼. 그때 가까이 서 있던 정육점 주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 말은 그럴듯하네. 하지만 당신의 친절이 정말 진실한 건가? 아니면 그냥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척하는 건가? 시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한 채소 가게 주인은 맞아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우리 가족 챙기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하고 말했다. 현우는 걸음을 멈추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굳은 의지가 있었다. 저는 여러분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저기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곧 한 젊은 남자가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현우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친절은 거창하거나 돈이 드는 것이 아니야.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할머니를 부축해서 근처 가게로 향했다. 가게 주인은 할머니를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저 할머니, 너무 꾀죄죄하네. 여기 오래 앉혀두면 손님들이 싫어할 텐데. 현우는 대꾸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제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현우의 배려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가게로 갔다. 할머니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를 찾고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다. 여기서 잠시 쉬세요. 제가 당신의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현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 가득했다. 고맙습니다. 평생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현우 씨 같은 분이 있어 세상은 아직 따뜻한 것 같아요. 현우의 마음은 아팠다. 어떻게 할머니처럼 인생의 풍파를 모두 겪은 사람이 이토록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 홀로 남겨질 수 있을까? 현우는 할머니를 향해 진심으로 말했다. 할머니,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현우는 시장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 거죠? 할머니는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현우의 말에 시장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들은 현우의 말에 압도당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우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가게를 나섰고 민주는 현우를 따라갔다. 세 사람은 시장에 붐비는 길을 걸어갔다. 그들은 작은 가게로 향했다. 가게는 시장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더위를 식히거나 허기를 달랬다. 그곳 주인인 중년 여성은 할머니를 썩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저 할머니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빨리 내보내줘. 다른 손님들한테 폐를 끼치잖아. 여자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할머니께서 넘어지셔서 힘드신 모양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 알아서 하시게. 그러면서 물 한 잔을 놓아주었다. 현우는 할머니에게 물을 건네주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할머니, 지금 좀 괜찮으세요?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자리를 좀 알아볼게요. 할머니는 현우를 바라보며 감사하다는 듯 말했다. 고마워요. 현우 씨 덕분에 살았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떻게 할머니처럼 힘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냉대받을 수 있을까? 현우는 할머니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현우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앞으로 할머니를 쭉 돌봐드릴게요. 현우는 시장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힐끔거리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있었다. 여전히 비난과 냉소적인 시선들이 가득했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왜 이렇게 차갑고 냉정할 수 있는 걸까요? 민주는 옆에서 불퉁스럽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만약 저 자리에 부모님이 쓰러져 있었다면 어떻게 모른 척 지나갈 수 있는 걸까요? 현우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아.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뿐이야. 세상은 아직 차갑지만 우리가 바꿔나가면 돼. 현우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가게를 나서려고 했다. 그때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너희들, 저 할머니는 매일 저러고 다녀. 사기꾼인지도 모르잖아. 현우는 할머니와 민준을 데리고 조용히 가게를 나왔다. 현우는 더는 그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잠이 들지 못했다. 현우는 할머니에게 작게 말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현우는 문밖을 나와 민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아, 세상은 언제나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면 돼. 민준은 현우를 쳐다보며 말했다. 형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우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왔거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을 뿐이야. 민준아,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는 마음이 따뜻하니까. 민준은 현우의 말을 곱씹으면서 할머니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할머니는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할머니와 민준을 데리고 시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밝은 아침 햇살을 맞으며 시장을 걸어갔다. 시장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현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할머니와 민준과 함께 걷는 것이었다. 현우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시장을 지나가자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제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걸었다. 현우가 할머니를 가게에 앉혀드리자 한 남자가 다가와서 말했다. 나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줘. 마음이 좀 불편해서. 현우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현우가 할머니를 가게에 앉히고 민준과 함께 시장을 거닐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현우 씨, 저도 당신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친절할 수 있어요. 현우는 할머니와 함께 천천히 시장을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더 많은 따뜻함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현우, 할머니, 민준 세 사람은 어느 가게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민준은 현우에게 물었다. 형은 왜 그렇게 친절한 거예요? 분명 힘들 때도 있을 텐데.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 할머니는 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현우 씨,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그리고 할머니도 민준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은 주먹을 쥐고 말했다. 그래요. 저도 형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현우와 할머니는 민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석양 아래서 희망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겪은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졌다. 시장의 차가움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고 그 자리에 따뜻함과 희망이 가득 찼다. 현우는 할머니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민준과 함께 길을 나섰다. 민준은 현우에게 물었다. 형,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할머니를 보러 올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언제든 찾아와서 돌봐드릴 거야. 민준은 현우를 보며 웃었다. 형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현우는 민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내 마음속에 있는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현우와 민준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뒷모습이 석양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보면서 비웃지 않았다. 그들은 현우와 민준의 따뜻함을 느꼈고 자신들의 냉정함을 후회했다. 다음 날, 현우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현우를 따라 시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할머니를 돕기 위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육점 주인은 할머니에게 따뜻한 곰탕을 건넸고 채소 가게 주인은 신선한 채소를 할머니에게 주었다. 사람들은 그동안의 냉정함을 반성하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기 시작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았다.
현우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는 길에 민준에게 말했다. 세상에 친절을 베푸는 건 어렵지 않아.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민준은 현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현우는 할머니와 함께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며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장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할머니와 현우의 이야기는 시장에 따뜻한 봄바람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의 친절함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그 후로도 현우는 계속해서 할머니와 민준을 도왔다. 그는 할머니가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마련해주고 민준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살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따뜻함을 나누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현우의 이야기는 전국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현우의 친절함에 감동했고 현우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현우의 이야기는 희망과 친절함의 씨앗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그 씨앗은 점차 커져서 세상을 바꾸어 갔다. 현우의 이야기는 할머니와 민준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할머니는 현우의 도움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고 민준은 현우를 보며 꿈을 키워나갔다. 민준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기로 결심했고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시간이 흐른 후 시장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현우와 할머니와 민준이 만든 작은 친절의 씨앗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커다랗게 자라 있었다. 현우는 여전히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시장에서 넘어졌던 할머니를 향해 있었다. 언젠가 다시 할머니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